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추가 베팅 기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포함한 최대 수혜주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조만간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서 시스템 반도체와 랜드프레시 추가 투자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이제 4월 달에 EUV의 캠퍼스 건설 현장에서 밝힌 반도체 비전 2030, 여기에 일환으로 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내놓는 이유, 영상 끝까지 잘 청취하셔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되시고요. 아직도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김대복 대표의 좋은 정보를 빨리 받아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 기지라고 할 수 있는 평택 공장에 이번에 이제 D램 미세 공정화를 위한 EUV 라인이 이어지고 있고, 또한 여기에다가 새로운 어떤 파운더리 생산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이것은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생산 거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나 삼성전자의 어떤 추가의 상승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다 한 가지 더 나왔죠. 한 가지 더 나온 것이 이제 TSMC가 미국 애리조나의 공장을 건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삼성과 TSMC가 지금 현재 1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이번에 파운더리 업체를 애리조나 주에다가 지금 공장 건설을 계획하라고 요구했는데 이것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가 1위를 점유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행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9년도 4분기 기준에서 보면 지금 현재 이쪽이 TSMC가 1위죠. 1위고 삼성이 2위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2위가 이란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이런 과제도 극복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생산 공장도 지금 이제 확충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주로 삼성전자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퀄컴이나 애플이 주요 고객사인데, 지금 현재 TSMC가 미국의 공장이 가세가 된다면 이쪽에도 약간 부담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전자의 오스틴 공장을 재확장하는 얘기가 같이 돌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반도체의 어떤 공장이 설립이 되면 반도체의 소재나 장비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에 어떻게 보면 비메모리 공정을 한번 보시면 전 세계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특히 이 평택 공장, 여기가 이제 세계 최대의 어떻게 보면 비메모리의 거점 기지가 될 가능성이 많고, 여기 지금 보면 오스틴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 주요 부지를 매수해 나온 상태인데, 여기서 이 증설 얘기가 나오게 되면 지금 삼성 전자의 비메모리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은 더욱 커지고, 여기에 관련주들은 더 확장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현재의 위치를 보고 한번 시장 흐름들을 보면,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1차 상승까지는 오른 다음에 행보 수렴하고 있고 21선을 하향한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47,100원, 그러니까 이번 47,100원이 주는 의미는 42,300원에서 52,000원까지 반등했는데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요 반등의 중심이니까 중심을 깨지 않으면 이 저점을 지킬 확률은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상당히 다른 주가들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보면 지금은 이게 행보 수렴하는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은 여기서 추가적인 가격 보정 작업이 나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재료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지금 나오게 되면 이것이 모멘텀이 돼서 단기적으로는 52,000원대까지 한 번 더 위로의 변화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런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의 움직임은 지금 0.31% 내렸고요. 오히려 부품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장비주들이 많이 올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은 여기에 관련해서 수혜지를 찾는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쪽과 삼성전자의 어떤 비메모리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PSK입니다. PSK이고요. 자, PSK는 지금 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이고요. 세계에서 지금 현재 PR 스트립 공정에서는 세계 시장에서 1위죠. 세계 시장에서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의 사업과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참고로 삼성전자의 어떤 비메모리 반도체가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은 기본적으로는 이쪽에 팹립스 업체들 그리고 파운더리 업체들이나 OSAT 지금 이게 보면 이제 이쪽 관련 회사들을 데려가야 된다. OSAT라는 것은 후공정 업체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수탁을 받아서 반도체 조립이나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체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EUV 공정 그리고 또 이제 PLP 사업을 조금 확대하는 이런 쪽인데, 좌우간 지금 현재 EUV 등의 어떤 미세 공정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지금 현재 이 스트립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공정 중에서 십각 공정이 끝나고 나게 되면 결국은 이제 표면에 붙어 있는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을 지금 깎아내는 이게 제거하는 여기 보면 포토 레지스터의 막질 이걸 지금 제거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러한 것들 중에서도 하드 마스크 막질 제거라는 장비를 개발했고,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 PSK의 시장 흐름들을 조금 더 밝게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세계 1위라는 것은 여전히 어떻게 보면 마켓 셰어 면에서 충분히 있는 이런 사업인데, 최근에 주가들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위로의 변화가 나올 수가 있다. 특히 이제 뭐 DDI나 CIS 파운더리 사업이 이제 확정되기만 하면 이쪽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주가의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SK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주말에 이렇게 고개를 살짝 들었는데 9% 정도 올랐죠.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60일을 넘어섰고 아직까지는 20일과 60일이 골든크로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이 비메모리 반도체를 들어가면서 미세 공정 쪽으로 가게 되면 이 스트립 장비가 급격히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의 개선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1차 목표치는 28,000원대 이런 자리를 놓고 가셔도 되고요. 지금 이제 2차 목표는 30,000원대인데 가격이 부담이 있잖아요. 가격이 아래로 들어왔을 때 21,000원 이하로 요런 자리로 들어올 때 매집에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평단을 20,000원대 전으로 가져놓고 위로의 변화를 보면 나는 뭐 추가적으로 위로의 변화가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보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AD 테크놀로지입니다.
AD 테크놀로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이제 그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업체라고 할 수 있는 TSMC의 VCA로 지정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예, 이게 이제 고사양 어떤 시스템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회사는 결국 이제 설계회사하고 생산회사의 중간에서 이걸 지금 이제 디자인해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표에서 보듯이 이 설계회사가 팹립스 업체이잖아요. 이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는 팹립스 업체하고 여기 보면 요 파운더리 업체,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패키징 검사하는 후공정 업체들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설계해서 생산을 가기 위해서 제품을 디자인하는 것이 AD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와 가지고 이제 TSMC와의 이것을 좀 결별을 했는데, 뭐 앞으로 향후 2년까지는 계속 여기서 모멘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 보면 거래처를 변화한다는 것은 지금 해외 진출 뭐 이런 쪽에서 득도 있고 질적 성장적인 면도 있는데, 지금 이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한 생각은 많이 복잡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 회사는 분명한 것은 설계와 생산 과정에서 디자인이라는 건 앞으로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특히 고사양, 고집적도를 나눈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지금 현재 이 회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증자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움직임이 둔했죠. 다른 거의 움직임보다. 그렇다면 지금은 한번 곽강을 받을 자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36,150원에서 이렇게 급락하고 난 뒤에 한번 오른 다음에 증자이기 때문에 눌렸다가 지금 주말에 이렇게 강력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위로가 본다면 35,000원 전후가 단기적으로는 1차 목표치가 되는 것이고요. 위로 올라간다면 결국은 뭐 5만 원 전후까지 보고요. 가격대는 28,000원에서 26,000원까지 이 자리에서 저점에서 노려가는 이런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네페스입니다. 뭐 네페스는 뭐 대표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제 펜아웃에 대한 이제 패키징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패키징 업체들이 이제 다변화하죠. 다변화인데 퀄컴이나 이런 쪽에 요 파운더리에 보면 OSAT의 어떤 물류 이런 쪽의 변화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요 네페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향후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펜아웃 패키징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네페스가 지금 보면 TSMC의 2차 벤더이잖아요. 2차 벤더이고 2차 벤더로서 지금 현재 여기 보면 퀄컴 쪽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구조이고, 삼성에도 이게 지금 현재 신규 물류에 네페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펜아웃 패키징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패키징 쪽에서는 펜인과 펜아웃에 있는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최근에 대체적으로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이 펜아웃 쪽으로 선호하는 이런 시장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파운더리 업체들 쪽에서도 이쪽이
오히려 좀 더 확실한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 있고 결국은 지금 현재 캘커 이게 이제 여기 지난번에 그 인수현 회사가 아마도 지금 그 네페스가 그 인수현 회사에 대한 이 기대감도 여기에 같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위로의 변화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실적이 이게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이 금년도보다는 내년도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둔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결국은 앞으로 갈 길은 이쪽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페스는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격대는 위로 37,000원 정도까지 보시고요. 37,000원 정도까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2차로는 5만원까지 열어두는데 이건 길게 끌고 왔을 때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줬다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게 29,000원 전후에서 매수해서 1차적으로는 37,000원 전후까지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요. FST입니다. FST이고요. FST인데 FST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그 동사는 지금 거의 뭐 반도체의 재료 장비 업체이거든요. 이게 이제 포토 마스크의 보호막이라고 할 수 있는 펠리클을 생산하고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어떤 칠러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반도체 미세 공정과 연관이 굉장히 있고요. 차세대 이제 EUV의 어떤 펠리클과 관련해서 이 회사의 어떤 기술력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자회사 그 오로스 테크놀로지하고 그다음에 이솔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EUV 장비를 이솔 같은 경우는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도 개발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업이익이 안 나는 회사가 아니죠. 지난해도 그 계속 영업이익이 일정 부분 나줬던 회사이죠. 그래서 작년에도 거의 뭐 조금 이제 그냥 재작년에 이제 200억 정도 났고 작년에 한 189억 났는데 뭐 연간으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세 공정하고 연관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뭐 이렇게 와서 놀렸는데 앞에 여기 고점에서 매물은 있다 이렇게 보지만 이걸 넘어갈 거로 같아요.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15,000원 전후 2차적으로는 25,000원까지 보는데 가격대는 지금 따라가는 것보다 8,000원 전후 이하에서 매매해서 길게 끌고 가는 이런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뭐 이번에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은 뭐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추천했던 종목이고요. SNS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이 회사는 이제 플랭크 마스크 제조업체입니다. 플랭크 마스크 제조업체인데 이제 이 플랭크 마스크 제조업을 한번 공정을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제 플랭크 마스크가 여기 이제 플랭크 마스크가 와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이제 노광과 현상, 레지스트를 제거하고 포토 마스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EUV 노광 장비 쪽에 들어가서 EUV 공정에서 노광 장비 쪽으로 가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을 수가 있고 이건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일본에 의지해서 있었던 이런 것들이 핵심 이 재료들이 이제 그러니까 플랭크 마스크가 포토 마스크를 만드는 그 원재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쪽이 매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뭐 그 국산화의 율들이 계속 높아지면서 이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그 노광 공정이 반도체의 그 핵심적인 이런 역할을 한다. 그것도
이제 그 7나노급 이상, 7나노나 5나노, 3나노로 가게 되면 이 노광 장비의 어떤 이게 급속이 필요하게 되고, 여기 그렇게 되게 되면 프랭크 마스크나 포토 마스크는 계속 수요가 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분기에 뭐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잖아요. 그죠?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 코로나 이런 쪽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이제 40% 가까운 38억 정도가 났는데, 지금 향후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뭐 추격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길게 보면 주봉으로 보면 주봉으로 이렇게 움직인 종목이 없어요. 지금 거의 한 10배 정도 올랐거든요. 지금 바닥권에서 10배 정도 올랐는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많이 올라왔다. 그렇지만 35,000원까지는 열어두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35,000원까지 열어두고 조정이 나오면 25,000원 전후에서 재공략 해지만, 시장은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이 종목이 질적 성장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2분기나 3분기 쪽에 실적이 더 찍히거나 아니면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의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이쪽에 실적과 함께 추가 상승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건 부담이지만 25,000원 이하에서는 적극적으로 입지를 해도 무방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반도체 비메모리 관련주들을 한번 언급했는데, 이 밖에도 비메모리 관련주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으로 요 5개 종목만 마스터하면, 이번에 이제 평택 공장이나 지금 오스틴 공장의 어떤 증설 얘기가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랠리가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제시했던 뭐 종목이 여러분들 마음에 흡족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정성스럽고 감사의 댓글 여러분들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댓글 달은 모든 분에게 하트 선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